2019년 10월 14일 연예인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날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 사회 분야는 1위부터 30위까지 중 25개가 설리 씨 관련 기사였습니다. 언론사들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포털은 그 기사들을 상단에 노출시켜 트래픽 장사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11월 2일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까지 세상을 등지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족들은 박지선 씨 어머니의 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경찰을 통해 언론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유서 내용이 기사화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유서는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 기사는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네이버 뉴스홈 첫 화면에 하루 종일 떠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집계하던 많이 본 기사는 폐지됐지만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는 하루 종일 이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 씨의 죽음에 관련된 기사를 이틀 사이에 150개 가까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상업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포털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절대 뉴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가장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고 이 트래픽은 곧 검색과 광고와 쇼핑, 즉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포털에게도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언론사가 기사를 그렇게 쓰니까 또는 이용자가 그걸 선호하니까 라는 말로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 같은 포털이 스스로 그러한 그 뉴스의 소비 형태라든가 또는 아이템의 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뉴스를 편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학계의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공들여 제작한 심층 보도나 의미 있는 기획 기사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짧은 속보 기사, 흥미 위주의 화제성 기사, 단발성 사건 사고 기사가 독차지합니다. 통신사 기사들은 그 속보와 일보 중심으로 많이 뉴스를 송출을 하고요. 그것이 좋은 기사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더 스토리텔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사들은 현재 다음이나 네이버의 뉴스 편집판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에게 편집의 역할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맡겨도 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기술 중심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행위고요. 포털이 갖고 있는 언론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리고 언론으로서의 책임들이 있음에도 분명함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이 그 책임들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거꾸로 AI 뉴스 편집을 사람이 하는 뉴스 편집으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베테랑 전문 편집인들로 구성된 팀이 기사를 엄선해 뉴스 섹션의 톱 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스스로를 새로운 종류의 언론이라고 인정하고 저널리즘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 has taken us a while to get an appreciation for what the right ways are to support high quality journalism. We want as much of the revenue as possible that gets generated to go to publishers to help fund high quality journalism. 하지만 한국의 포털들은 알고리즘의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네, 개발자들이 만든 알고리즘 부분이지만 공정거래. 정작 그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집되는 것은 우리의 이용 행태고 우리의 선호고 우리의 취향이거든요. 우리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선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이익에 침해되니까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사실 폭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수가 많은 자극적 기사들이 공들여 만든 고품질 기사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딱 이럴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쇼핑도 그렇고 뉴스 편집도 그렇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게 플랫폼 기업들이 갖는 독특한 독점적 지위 때문인 건데요. 다른 나라들은 독점에 대한 규제 상당히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독점 규제가 정말 엄격합니다. 바로 최근에도 미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면 이제 좀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니까 미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20년 전에는 혁신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이 기업들이 이제는 거대한 공룡이 돼서 오히려 혁신을 막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한국은 유독 독점에 관대한 것 같습니다. 독점이 판을 치면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독점에 대한 규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정말 느슨합니다.